안녕하세요. 짱이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요, 아침 햇살이 저 벽에 있는 데까지 싹 들어오는 거 있죠. 오전 햇살을 실컷 보라고 차광도 없이 이렇게 다 열어놨답니다. 오늘은요, 한 5시, 6시? 그때부터 햇빛이 드는 것 같아요. 하늘에 구름도 없어가지고 햇님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도 없이 온전히 오전 햇빛을 그대로 받고 있답니다. 이렇게 오전 햇살이 들을 때는 차광 없이 그대로 햇빛을 받게 놔두고요. 그래도 이제 폭염 기간이잖아요. 지금 제가 있는 대전은 오늘 34도를 찍는다 그래요. 그래서 아직은 그동안 그늘에 있어서 햇빛 적응 훈련이 조금 덜 돼서 오늘도 11시부터 차광을 지금 해주려고 한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요 9시 반 정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1시까지는 그냥 이대로 놔두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폭염, 고열, 고온 뭐 이런 거에 좀 약한 다육이들이 있죠. 사실은 제 환경에 적응을 해서 많이 단련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뜨거운 거에 약한 다육이가 있는데 대표적인 아이들이 요거예요. 요거 부용이랍니다. 지금 저도 이렇게 며칠간 햇빛을 못 봐서 우선은 지금 이렇게 내놓고 있고 내내 거리대에 있던 아이라 그냥 조금 느긋한 마음을 두고 있는데요. 요 털복숭이 종류들이 이 햇빛 열에 약해요. 물론 추위에도 약하지만 더위에도 약하답니다. 이 더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뽀송하게 솜털을 올리고 있는 거죠. 그래도 조금 인위적으로 너무 뜨거운 빛에 노출되지 않게끔 하시고요. 이렇게 거리대에다가 저처럼 내놓고 키운다고 한다면 반드시 차광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뭐 이런 다육이는 그래도 단련이 됐다고 하면 차광 없이도 잘 견디더라고요. 이런 섭세실리금 같은 경우에는 치마 입는 거 하나 빼고는 병충해도 없고 햇빛도 좋아하고 추위 더위에 아주 굉장히 강한 그런 다육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련이 된 아이들은 크게 뭐 피해가 없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이렇게 열에 약한 고온에 약한 이런 아이들 그리고 입장이 이렇게 맨질맨질한 이런 홍매화라든가 또 요 레티지아 같은 경우에도요. 너무 뜨거우면 열에 조금 약하고 입장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백분이라든가 솜털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런 아이들은 갑작스럽게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차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요것도 레티지아죠. 물은 완전히 빠졌고 초록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건재하답니다. 제가 러블리 로즈 때문에 요즘 키핑장에서 많이 힘들어 했잖아요. 적심도 해서 아무 이상 없는데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은 댓글을 주셨어요. 저하고 똑같은 상황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딱 하나 제가 딱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댓글이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요. 분갈이에요. 혹시 화분 속에 뿌리가 가득 차지 않았을까요? 하고 딱 한 줄을 주셨는데 그 말이 맞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대도 깨끗하고 괜찮은데 살균제 살충제도 다 해줬는데 입장을 딸고는 모습이 이상하다 했는데 제가 이 러블리 로즈를 많이 안다고 해도 그래도 또 많이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화분 속에 뿌리가 꽉 찼을 수도 있는데 그걸 한번 확인을 안 해본 것 같아요. 겉으로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줬는데 안 될 경우 뿌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제가 그거를 좀 놓치고 갔다라는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늦게나마 적심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뿌리 확인을 하고 새흙으로 한번 갈아서 그렇게 해서 한번 해주려고 한답니다. 오늘은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했냐면요. 베란다 오래간만에 청소를 했어요. 좀 습한 기운, 눅눅한 곳 꿉꿉한 그런 기운을 좀 싹 없애려고 바닥을 전부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요즘 제가 그 덩치 큰 아이들을 키핑장으로 몇몇 아이들을 옮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 있는데도 좀 텅 비었고 안에서 있던 아이들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안쪽에 자리 배치가 이제 조금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햇빛 혜택을 못 받은 이런 쫙 벌어진 이런 아이들도 이제 햇빛 혜택을 조금 보려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장시간 노출되면 화상 입고 안 되겠죠. 11시쯤부터 저 차광을 할 거예요. 자, 요거는
아리엘인데 덩치를 그새 많이 키웠어요. 햇빛을 못 보고 물을 먹다 보니까 이렇게 얼굴을 덩치를 많이 키워서 이제 화분이 작으려고 하고요. 자, 박화장은 살짝 웃자람이 보이는 것 같아도 연두연두하게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런 관목형, 나무형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그나마 괜찮은 것 같고 조금 웃자라도 목대를 형성하니까 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뻐하는 줄리아나가 거리대에 하나 있고 여기 안쪽에서 크는 이런 아이가 하나 있어요. 이것도 햇빛을 못 봐서 이렇게 옷자라고 그랬지만 나무 형태니까 뭐 조금 옷자라도 수영 잡아서 햇빛에 달달 구우면 그래도 가을의 빨간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제가 한 게요. 어젯밤에 사실은 여기 있는 창 종류들 중에서 제가 오랫동안 분갈이를 못했던 아이들을 분갈이를 조금 많이 했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렇게 햇빛을 받을 때 다육이들이 그동안 햇빛을 못 봐서 고개를 삐딱하게 해를 향해서 이렇게 좀 기울어지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 대표적으로 여기 드라큘라가 제가 예쁜 모습만 보느라고 이쪽에는 노랗게 지금 속살이 보이는데요. 이쪽은 초록초록하면서 얼굴을 이렇게 틀었죠. 지금 이게 햇빛을 보려고 애가 얼굴을 이렇게 트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돌려주었어요. 이게 햇빛을 쬐을 때 다육이 얼굴이 연꽃 모양으로 반듯하게 키우려면 햇빛 방향으로 이렇게 반바퀴씩 이게요. 저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여기 돌려줄 때 180도를 돌리면 이쪽은 햇빛을 늘 못 받던 곳이라 갑자기 그 햇빛에 노출이 되어서 화상을 입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90도씩 돌려줘요. 90도씩 한 이틀 간격으로 이틀은 이렇게 놔뒀다가 자 이틀은 이렇게 반만 딱 돌려서 주는 거죠. 90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지금 돼 있죠. 그럼 이렇게만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만 돌려주고 또 한 2, 3일 있다가 또 이렇게 한 번만 돌려주면 서서히 햇빛에 조금씩 적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젯밤에 분갈이를 좀 하나씩 아이들 개별 관리하면서 하다 보니까 분갈이를 좀 꽤 했더라고요. 이것도 지금 햇빛을 이렇게 지금 완전 햇빛에 노출된 것 같아서 혹시 화면을 보고 걱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창문을 제가 이렇게 한쪽으로만 다 열어놨잖아요. 반대쪽에 햇빛을 보게 창문을 가운데다 놓으면 여기까지 햇빛이 가려요. 그래서 1~2시간 정도만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창문을 이만큼 촬영 끝나고 나서 옮기면 한 2시간 정도 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폭염이잖아요. 더위에 약한 다육이가 많죠. 더위에 약한 다육이 아까 말씀드린 부용, 털복숭이 종류 있죠. 웅동자금도 있고 금황송도 있고 뭐 당장 생각나는 게 그런 종류지만 어쨌든 입장에 털이 많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뜨거운 폭염에 약하니까 안쪽으로 들여서 반그늘 그렇다고 완전 그늘은 아니에요. 은은한 햇빛이 보일 수 있는 아니면 오전 햇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다 자리를 옮겨주고요. 또 햇빛에 약한 아이들이 있죠. 제가 이 장미어부를 키워보니까요. 너무 과도한 햇빛에 노출을 하면 아주 노랗게 떡잎이 변하면서 얼굴이 아주 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반그늘에서 제가 관리를 하는데 위로 올렸다가 밑으로 내렸다가 그런 식으로 한답니다.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제가 이렇게 요 가운데 선반은 이게 반그늘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에 창문으로 하나를 이렇게 통해서 걸러서 들어오는 햇빛이에요. 햇빛에 좀 약해서 반그늘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다육이들 중에 제가 잘 못 키우는 소인재를 안으로 반근으로 내려놓으라 라는 구독자님들의 가르침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관리를 하니까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현재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은 그냥 진짜 생각날 때마다 물을 주라고 하셔가지고 생각날 때마다 물을 주고 있답니다. 그랬더니 그냥 무난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얼굴을 만져서 좀 끈적한 기운이 있다 하면 물을 주고 그러고 있답니다. 이거는 인디안 곤봉인데요. 이 아이도 햇빛을 엄청 좋아해요. 근데 이것도 자리가 안 나서 못 나가고 있고 성격이 아주 순둥순둥 하거든요. 이것도 지금 저하고 4살 먹은 아이예요. 제가 1년 차 때 데리고 와서 있던 아이랍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아주 조금 요즘 전전긍긍 어렵게 관리하는 아이들 요 버클리금하고 요거 레몬노즈죠. 레몬노즈를 반그늘에서 관리를 하니까 좀 많이 회복이 됐다는 생각이 들죠. 요런 거는 뭐 거미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끝잎장이 살짝 이 끄슬른 화상 입은 쪽이 이렇게 바깥쪽 끄트머리로 나가도록 좀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완전 그늘에다가 놓으면 안 좋다 하고 반그늘, 은은하게 비치는 오전 햇빛 이런 정도는 햇빛을 보여줘야 된다고 해서 여기다 놓고 아침 햇살을 요거 한두 시간 요것도 이렇게 살짝만 보고요. 또 금방 해가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제가 두둘레아 속 아이들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잠자는 다육이다 해서 제가 아주 진작에 2월 달부터 이렇게 밑에다 전부 모아놓고 있습니다. 많진 않아요. 하월시아도 분지에서 4개가 만들어졌고 요것도 2두짜리인데 4개가 만들어졌는데 저는 이 하엽을 안 띄워주고 있거든요. 요거 지저분해서 싹 제거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정답은 없죠. 근데 이거 싹 제거를 하면 목대가 가늘어진다 해가지고 저는 그냥 별 이상 없어서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안쪽에 화이트 그린이도 여전히 잘 이렇게 잠을 자고 있답니다. 이런 아이들 반그늘에다 놓고요. 또 하나 햇빛에 약한 종류가 이런 거예요. 탑돌이들. 희성금 이런 탑돌이 이렇게 탑을 쌓으면서 자라는 이런 탑돌이들 같은 경우에도 뜨거운 열에 노출이 되면 이렇게 노랗고 밑에 목대가 까맣게 변해요. 저도 이게 햇빛에 노출되는 거를 모르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분갈이를 해준 지 얼마 안 됐는데 노랗게 이렇게 입장이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반근으로 얼른 옮겨 주었어요. 자, 제가 또 하나 조금 힘들어하는 아이가 이 아이랍니다. 요거 별의 눈물이에요. 별의 눈물도 제가 꽃을 보겠다고 저 햇빛이 강한 쪽에 놔뒀다가 이렇게 하엽이 많이 이렇게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빨리 반그늘에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반그늘에서 이렇게 내려놓고 물도 열심히 꾸준하게 챙겨주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초록초록한 입장을 올리면서 아직은 유지를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자신 없어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도움을 받고 해서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자, 그리고 분갈이한 다육이들 그런 아이들도 이렇게 뜨거운 햇빛에 노출되면 안 되겠죠. 제가요 숫자가 많고 또 이것저것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어젯밤에도 분갈이를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갈이한 아이들이 자꾸 잃어버리고 천물 날짜도 잃어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요 이름표 있죠. 요거 지워진다고 했잖아요. 요거를 날짜를 써가지고 이렇게 꼽아놓으니까 아주 십상좋더라고요. 요 날짜를 계산해서 천물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사용을 하니까 아주 유용해요. 그리고 요거 피렌체 철화도 물 반응을 천물 2번째 물 먹을 때까지 아주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3번째 때 제가 저 창턱에다가 들치는 비를 맞게끔 그렇게 살짝 관리를 했더니 이제 물 반응을 하고 얼굴을 이렇게 피고 그러고 있답니다. 이렇게 자리 바꿈을 조금씩 했는데 요것도요. 요 하월시아 종류들도 또 많이 키우고 있죠. 제가 밑에 마린 금을 며칠 전에 보여드렸는데요. 요것도 라이프 티그라도 요 하월시아 종류 중에 하나잖아요. 요런 아이들도 햇빛에 노출되면 갈색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반그늘에 있어야 되는데 요런 아이들도 햇빛이 부족한 곳에서 잘 자란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완전 그늘에 놓으셔가지고 이것도 웃자랍니다. 전혀 햇빛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반그늘 어느 정도의 햇빛은 모든 다육이는 다 그래요. 잠자는 다육이도 어느 정도의 햇빛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그늘 은은한 빛이 들어오는 그런 장소에다가 잠자는 다육이들도 그렇게 관리를 하시고 요것도 살균 살충 할 때는 잠을 자더라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같이. 이런 하월시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이런 거 있죠. 치성성 씨앗바라 아주 요즘 제가 이런 아이들 보는 재미가 솔솔하답니다. 진짜 이제 초록초록하게 엄청 많이 나왔죠. 이렇게 가득하게 나왔답니다. 요 정도 이렇게 씨앗바라 해서 만들어 놓으신 시청자님이나 구독자님이 많이 계신다면 이제부터는 이것도 이제 정상적으로 그 평소에 잎꽂이 관리하시잖아요. 잎꽂이 관리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시면 되세요. 살짝살짝 햇빛도 보여줘야 돼요. 햇빛 안 보여주면 콩나물처럼 진짜 밥 비벼 먹는 새싹처럼 그렇게 웃자란답니다. 그래서 햇빛도 살짝살짝 보여줘야 되고요. 약해 보여도 굉장히 강해요. 생명력이 강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치설성과 생명력이 강해서 이렇게 해도 새까맣게 탈 것 같아도 전혀 안 그래요. 이렇게 햇빛에 강한 빛에 살짝살짝 노출을 시켜서 햇빛을 조금 보게 하고 그 대신에 물은 잎꽂이처럼
다른 일반 다육이에 비해서 중간에 한 번 정도씩 그렇게 살짝살짝 챙겨주면 된답니다. 물론 웃자라서 뭐 적심 삽목을 해도 아주 순해서 괜찮지만 이렇게 이꼬지하고 똑같이 관리하시면 아주 마디지만 그래도 예쁜 모습을 꾸준하게 볼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그늘에서 관리하는 다육이들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많이 배우면서 이렇게 관리를 해서 지금은 조금 이제 많이 이런 거를 기억하고 잠자는 다육이들 또 있죠. 그 에어니엄 속 어디 갔나?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블랙메이드인데요. 이것도 에어니엄 속인데 반질반질하긴 하지만 현재 잠을 자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뜨거운 햇빛에 노출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에어니엄 속과 이런 소인제금도 다 같은 동형 다육이잖아요. 이런 아이들 그리고 이런 하원시약과 종류들 또 하나 금 종류. 물론 금 종류 중에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살구미인 금이라든가 그런 아이들은 반드시 거리대에서 노숙을 해야 예쁘게 잘 크는 다육이가 있고요. 아까 그 섭세실리 금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렇게 햇빛에 약해서 반그늘에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종류도 있다는 거. 보통은 이렇게 풀일류로 입장이 큰 이런 금 다육이들이 반그늘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요번에 이런 아이들을 통해서 많이 배웠답니다. 자, 반대편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반대편으로 왔는데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뭐 매일 보여드리는 아이들이니까 그날이고 그렇죠. 이거 보세요. 거미줄이 아주 하루 만에 엄청나게 요거 간도리스도 햇빛에 좀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를 이따가 차광막 할 때 들여놓을 거예요. 안으로 들여놓으려고 한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장이 동글동글한 요런 다육이들, 두툼한 다육이들 요런 아이들은 이제 햇빛에 달궈야 되겠죠. 근데 입장이 이렇게 얇거나 프릴성을 살짝 있는 그런 아이들은 너무 강한 햇빛에 노출시키지 않고 차광막을 해주시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리 이동이 불편하면 반드시 차광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반그늘에서 관리해야 되는 다육이들이 분갈이한 다육이들이죠. 제가 어젯밤에 분갈이한 다육이들 여기 있어요. 이렇게 별표로 표시를 해놨답니다. 선물 주는 날짜를 잃어버릴까봐 이렇게 해놨고요. 제가요 분갈이를 해놓고 한지 안 한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뽑고 나서 보면 명찰을 보면 날짜가 분갈이를 한지 얼마 안 된 그런 다육이가 있더라고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벌표 이름표를 이렇게 활용을 하니까 아주 좋아요. 머리 나쁜 저한테는 아주 딱인 것 같습니다. 저 안쪽에 있는 있는 아이들도 다 분갈이 했어요. 이것도요 루비도나인데요. 4살 먹은 루비도나예요. 진짜 제가 초보 때부터 외두로 이렇게 키운 그런 아이고요. 이렇게 오래된 이거 SP 창금이고 이 묵은둥이로 나이배기를 데리고 와서 제가 거의 한 1년 반 정도 분갈이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성장세를 크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등치가 조그마해요. 그래서 약간은 조금 이제 크기를 키우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겨서 분갈이를 해줬고요. 자, 요거는 사라본인데요. 이렇게 봉황 손톱을 살짝 가졌다 하고 말씀을 드렸던 그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중간 잎이 요거는 이제 사실 분갈이 아직 때가 아니고 가을 때께쯤 해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중간에서 이렇게 하엽이 지더라고요. 그게 한 번이 아니고 한 번 제거를 싹 했는데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뿌리가 꽉 찼어요. 그래서 분갈이 한 시기가 얼마 안 되었다 하더라도 다육이가 이렇게 중간에 하엽을 지우거나 이렇게 하면 물론 그 아기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관찰해 보셨다가 그런 기미가 안 보인다 할 때는 분갈이를 한번 해주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0~80%는 중간 입장이 나오면 뽑아보잖아요. 그러면 거의 화분에 뿌리가 꽉 찬 경우인 것 같더라고요. 요런 아이들은 맨날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어째 키핑장에서 있는 러블리 로즈를 한 번도 화분 속에 뿌리가 꽉 찼다는 생각을 못 했을까요? 바보 같죠? 여기도 이제 자리 배치를 했어요. 요거 보세요. 요거 크림트에 제가 적심해가지고 엄마 얼굴은 진짜 못생기고 밑에서 아가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거는 위에 적심한 얼굴이에요. 요게 이제 뿌리 활착을 해서 이제서 물 반응을 하고 얼굴을 조금 키우고 있거든요. 너무 작은 콩분에 키워준 것 같아요. 요것도 가을 되면 조금 넓은 분으로 옮겨주려고 한답니다. 요거는 제가 키우는 작은 몽블랑이 또 이렇게 햇빛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도 큰아이들이 키핑장에 가는 바람에 이렇게 자리를 하나 차지를 했답니다. 요 바이솔을 어찌 해야 될까 걱정이에요. 어쨌든 좀 달구었고 유일하게 하나니까 베란다에서 그냥
키워보고 경험 쌓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한답니다. 자, 햇빛에 뜨거운 열에 약한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보다 더 훨씬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린 가운데 많이 단련이 되어서 전혀 안 그런 다육이도 있을 거예요. 환경에 맞추어서 경험을 통해서 그 햇빛에 더위에 노출된 아이들을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